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찾아낸 정보를 업무의 수행에 적절하게 조직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보 처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능력은 수집부터 문제의 발생부터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이 관리, 그 다음 활용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 절차를 일상에서 사용되는 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 진행 과정을 정보 처리로 이렇게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하고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먹을 것인지를 정보를 생각하는 것이 정보의 기획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리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먹을 것을 먼저 정해지겠으니까 요리 재료를 만들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보 수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둘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은 이 수집된 것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분석한 단계에서 이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 포장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정보 관리의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정보 관리를 열심히 해 놓으시면 냉장고에 있는 요리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서 먹죠. 이게 활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의 활용이라고 의미를 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보의 기획에서부터 수집, 분석, 관리, 활용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절차가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기획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 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아까 음식을 어떻게 뭘 먹을까 하고 하는 의미의 개념과 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할까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은 이 정보 기획을 했던 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모의라는 부분을 추가 더 자료를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의 단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보 분석의 단계로서 기획과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보 가공, 인과관계라든지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획에서 수집, 분석했던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관리를 하는데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된 정보를 좌우 이용이 쉽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이 자료를 정리하는 의미의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보의 관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의 활용이라고 했죠. 그럼 정보의 활용은 이렇게 관리되어 있던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처리 절차는 정보의 기획부터 수집, 분석, 관리, 활용의 단계로 되더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의 기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보 처리 과정은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가 5개, H가 2니까 OW2H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입수, 소스, 수요 시점, 필요 목적, 주체, 수집 방법, 수집량의 비용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의 기획은 이런 단계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은 언제 필요할까요?
한번 볼게요.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정보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정보만 가지고는 결론이 도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정보 수집을 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정보의 수집의 중요수는 이 100m 달리기 하는 거죠. 스타트 할 때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겠죠. 먼저 출발한 자가 아마 99%는 1등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비유해서 남보다 1초라도 빨리 정보를 지닌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된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정보 수집이 굉장히 빠르게 획득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정보의 수집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 고민의 해결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정보의 수집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비교는, 인포메이션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고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 맞죠? 이렇게 물으면 모릅니다. 한국의 서울은 어디예요? 무섭죠?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 중 특정한 대상과 관련되어 사실 판단이나 예측을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일주일간 일기예보, 일주일 이후 주가의 향방 등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인포메이션은 하나의 정보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가치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사전에서는 공항에서는 이런 의미, 그래서 다양한 언어, 화폐, 환경, 빗속의 호르몬, 신경의 원천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보라고 하고,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위키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인텔리전스는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키 사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정보를 인식해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인텔리전스한테 가져와서 인텔리전스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인포메이션보다는 인텔리전스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정보원입니다. 정보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정보, 여러분들이 주는 정보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의 또는 출처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건 정보는 또 공개된 것 외에 비공개된 것도 포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정보는 우연찮게 주위에 있는 유행의 객체 가운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원의 종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차 자료입니다. 생성된 정보 그대로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 다음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싣기 위해서 좀 압축시키고 정리하는 이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죠. 그러면 1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에서는 어떤 거냐면 정보학에서 1차 자료는 논문, 보고서, 학술지 이런 특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2차 자료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1차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조선 완종 600년 실록 안에 정조 시대 때 어떤 날에 날씨가 어떻고 정조의 기간 동안에 날씨가 어떻다는 일기들이 이렇게 다 적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정조 기간 동안에 날씨의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고 그거를 가져와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2차 자료라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증거의 의미, 증거 자료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용어에 설명하고 이런 느꼈던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키 자료를 꼭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정보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 수집 팁 1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사람과 사람이 신뢰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보는 인간력입니다. 인간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인간을 잡아 당기는 그런 힘을 인간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보는 인정할 정, 보답할 보로서 중요한 정보는 신뢰가 좋은 사람에게만 제공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에 인간력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정보 수집 방법의 팁 2번째, 이거는 머릿속에서 분류를 착 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어떤 관련을 있고 이 정보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분류 체계는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진짜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다음 세 번째 팁은 이 머릿속에서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머리가 한계가 있죠.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보통 큰 덩어리 안에 세부적으로 나눈 적은 덩어리의 분류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정보의 수집 방법의 팁의 3은 이 도구를 활용해라.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분류 체계나 작은 분류 체계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현재 필요하지 않는 정보라도 향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큰 체계에서 뽑아내면 작은 정보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팁의 1, 2, 3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수집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다음 정보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했죠. 그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분석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인포메이션, 정보를 막 가지고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보를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한 것이 인텔리전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느냐면 수집된 인포메이션이 분석이 되면 인텔리전스로 바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흐름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동향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정보 분석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 분석 방법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시간에 조금 광범위하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5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는 정보 수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석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 추출, 범주와 구주와 서열화. 그러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수집된 정보를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필요한 개념은 이렇게 다다다닥 뽑아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다, 이건 키워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범주화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어떤 덩어리를 이렇게 영역을 지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들의 몇 개로 이렇게 설정을 시킨 범주를 분류를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키워드로 뽑아내서 이것들을 필요한 이 덩어리를 하는 것이 범주화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범주화되어 있는 이 각 카테고리 간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는지를 서로 구조시키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열화 관계입니다. 서열화는 각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게 먼저인지 낮은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서열화라고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힘들겠죠. 정보 관리는 필요한 정보 자료가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아요. 저도 이렇게 중요하다 싶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찾아보면 없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놔놓는 거를 기억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정보 관리에서는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정보라 더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무 생산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 관리들이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정보 관리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아는 정보 관리가 필요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정보 관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관리는 소홀하고 정보 관리가 잘못되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힘들더라. 그렇다면 이 정보 관리는 활용만큼이나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 관리의 필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특정 업무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정보 관리함으로써 좌우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지식 생산의 능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리는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죠. 그래서 기존에 확보한 정보를 좌우 효과적으로 사용을 위한 관리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수집 및 분석한 정보를 언제 어떤 이유로 확보했는지 막 기록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정보의 관리는 3원칙이 있다는 것이겠죠. 목적성, 용이성, 유용성이란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목적성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용이성은 쉽게 작업이 되어야 되고 유용성은 즉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활용은 어떤 활용을 하느냐? 오늘날 정보의 활용의 중요시는 뭐냐면 의사결정이겠죠. 의사결정의 정보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새로운 기회나 탐색,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활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사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서 위험이 발생이 된 것을 어떤 데이터를 찾게 되면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정보는 합리적으로 적시에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보 활용의 능력은 어떤 능력들을 둘 수가 있느냐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기기에 대해서 이해나 최신 정보의 기술, 주요 기능, 특성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가 필요한 문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합한 정보를 찾고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찾은 정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거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언제나 윤리의식에 근거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을 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두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보 활용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자, 가져온 정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되 어떤 일정한 형태로 조금 변화를 주어 가지고 형태로 표현하겠다. 그 다음 정보를 정리, 분석, 가공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생산된 정보를 일정한 상태로 재표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일정한 형태로 표현된 정보, 한번 이용한 정보를 잘 관리해서 미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 활용 형태는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보에서도 크게 나눠서 동적, 정적 정보가 있는데, 정적 정보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잡지나 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 일정한 형태로서 보존되거나 언제든지 동일한 형태로 재생할 수 있는 CD롬이나 비디오 테이프 또는 USB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동적 정보는 뭐냐면 움직여요. 이 정보가. 그래서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신문이나 이 텔레비전의 뉴스들이 있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적 정보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이 유통기간이 움직이니까 유통기간이 없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존재가 합니다. 그 다음 방대한 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두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적 정보의 의미는 이렇게 유통기간이 있더라, 이런 보관해야 될 기간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정보의 특징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미련 없이 버려도 돼요. 동적 정보는 정보를 입수한 즉시 판단해 가지고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정보의 특징은 대부분 경우 미련 없이 버려도 되고, 정보에 입수한 즉시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적 정보가 정적 정보를 비교를 한번 물건하고 이 정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사가 왔어요. 물건 사왔는데 동적인 것은 뭐냐면 사용하고 바로 버려요. 이거 사용해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것은 물건 사온 거 진짜 잘 보관해서 잘 활용을 해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동적인 것은 막 사용하고 그냥 보관 안 하고 그냥 축축 버려요. 그리고 정적인 정보는 정리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상으로 오늘 2차 시수업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정영도 교수 AI 로봇 카사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코 수술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AI 로봇이 대신 말을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주차 학습 내용을 함께 총정리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습할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차이점을 다시 살펴보고, 두 번째, 빅데이터의 핵심 특성인 사비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세 번째, 정보 처리 5단계 프로세스와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퀴즈를 풀어보며 실력을 점검한 뒤 5주차 예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 포인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데이터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는 엑셀이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정해진 형식의 칸에 저장되는 데이터입니다. 표 형태로 정리된 데이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XML, HTML, JSON처럼 어느 정도 구조는 있지만 고정된 형태가 아닌 데이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영상, 이미지, 음성, SNS 텍스트처럼 구조 자체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날 빅데이터의 80% 이상이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삽입니다. 첫 번째는 발륨 규모입니다. 빅데이터는 제타바이트 단위를 넘어설 만큼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다양성입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로그 기록, 위치 정보, 영상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벌라서티 속도입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분석되어야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밸류 가치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 이것이 빅데이터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삽이라고 부릅니다. 꼭 암기해 두세요. 이번에는 정보 처리의 5단계 프로세스를 복습해 봅시다. 1단계는 기획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목적을 먼저 명확히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수집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3단계는 분석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4단계는 관리입니다. 분석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보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활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업무와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 없이 수집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기획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보와 인텔리전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오후 강수 확률은 90%입니다. 라는 문장은 정보입니다. 사실을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가 올 예정이니 야외 행사를 취소하고 실내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판단하고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량입니다. 데이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텔리전스 역량입니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성입니다. 정보는 수집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정보 수집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이성입니다. 정보는 필요한 순간에 즉시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유용성입니다. 실제 업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보가 진짜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목적성, 용이성, 유용성,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보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빅데이터의 특성 중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버라이어티, 두 번째 밸류, 세 번째 발륨, 네 번째 벌라서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세 번째 발륨입니다. 발륨은 규모라는 뜻으로 빅데이터의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표현하는 특성입니다. 4부위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성이기도 하죠.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정보 처리 5단계 프로세스 중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보 수집, 두 번째 정보 기획, 세 번째 정보 분석, 네 번째 정보 관리.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두 번째 정보 기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획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향 없이 수집하면 필요 없는 정보만 쌓이게 됩니다. 기획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주차 학습 내용을 모두 함께 복습했습니다. 데이터의 세 가지 형태, 빅데이터의 4부위 정보 처리, 5단계 프로세스, 그리고 인텔리전스의 의미까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들은 앞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상황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다음 5주차에는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배울 예정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들을 직접 살펴볼 테니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